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SK텔레콤 주주님들. 제가 SK텔레콤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UAM이 이제 한국에서 사업성이 있는지 분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 SK텔레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쭉 파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이 SK텔레콤 할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오늘은 이 UAM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저번 영상에 이 SK텔레콤 주주분이라면, 아니면 내가 만약에 이 SK텔레콤을 투자를 한다면 관련 꿀팁들을 이제 남겨놨어요. 이 ISA에 관련해서 남겨놨거든요. 이제 배당도 굉장히 두둑하게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번 전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조비와의 관계와, 그리고 조비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관계성이 굉장히 짙은 만큼. 그리고 KUAM 계획, 그리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 좀 중요하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SK텔레콤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이 수급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장벽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깊게 파헤쳐 보면서 제게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이제 만약에 UAM 이 시장이 개척이 된다, 이 개화가 된다면 이 조비의 이 EV톨이 좀 우선순위로 내세우게 될 예정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조비는 미국 오하이오의 연간 최대 500대의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는 이 시설을 구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첫 단계를 진행 중에 있고, 2025년부터 이 에어 택시를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SK텔레콤은 지난해에 조비와 이 UAM 사업을 위한 이 MOU 체결을 맺고, 올해 전남 공군 이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에서 이 진행되는 한국형 도심 항공 교통 실증 사업 1단계에서 조비가 제작한 이 S4 기체로 이제 비행 시나리오에 따른 이 우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이 8월부터 11월까지, 12월까지 1단계 검증 후에, 그리고 내년 7월부터 2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도심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전망치니까 우리가 그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이 EV톨 관련해서 기술력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이 AI 출현으로 인해서 이 상용화 멀지 않았다, 이 부분이 좀 크게 이 상용화에 있어서 크게 개척 준비를 도와줄 거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멀리서 내놓고 봤지만 예상치 못하고 갑자기 확확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UAM 시장도 좀 먼 이야기, 솔직히 먼 이야기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추후 각광받고 주가도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 이 미래, 이 꿈을 먹고 사는 이런 값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 그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 SK텔레콤은 이 조비에게 이제 1억 달러의 투자를 단행하면서 이 한국 시장에서 조비 기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시장이 개척이 된다 하면 이 조비가 1순위로 거듭날 거다. 하지만 이제 SK텔레콤은 한국에서 이 조비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지 않을까 싶고요. 2024년 이 드론 쇼 코리아를 통해 이 버티포드 구축 방식인 이 컨셉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딱 나온다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 상용화가 되려면 이 정부의 승인과, 그리고 인프라 구축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이 모빌리티의 이 착류장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버티포트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버티포트가 현재 이 서울에서 이제 잠실 운동장하고 여의도 공원, 이 용산이 현재 이 세 가지가 초기 버티포트 부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땅값이 더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버티포트 디자인을 짜고 현재 부산에서 에어택시 상용화가 나온 만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UAM 시장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먼 이야기예요. 그쵸?
왜냐 이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정말 타고 다니면 좋겠지만 이 안전 자체가 아직 검증된 게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좀 먼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드론 배송인데요. 최근 로봇과 드론이 이제 무인 배송 수단이 가능해지는 이 생활물류 서비스업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CS 2024에서도 이제 월마트가 드론으로 이제 배송을 하겠다. 이제 15분밖에 안 걸려요. 보이시면 굉장히 오늘 그냥 바로 딱 하면 직송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월마트는 올해 말까지 75% 가구에 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배달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쵸? 배달비 요즘 뭐 만 원대 넘어가는 답답해요. 그쵸? 화가 나고 또 네, 그쵸. 이거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드론 배송 같은 경우는 이제 건당 300원 수준이라고 해요. 또 이 현재 SK텔레콤이 UAM 시장을 개척 준비 중에 있어서 현재 제가 봤을 때 상용화가 먼저 될 거는 이 드론 배송이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현재 이 미국에서 선보이는 만큼 이제 국내에서도 곧 선보이게 되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이에요? 이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어플 광고 절대 아니고요. 이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요소가 아닐까. 이런 부분에서 SK텔레콤이 좀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KUAM 로드맵에 의하면 현재 구간이 준비 기간입니다. 이제 초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7월 말에 이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이 확률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봐서 이 UAM 시장은 점점 개척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또 이 UAM 시장의 규모가 2040년까지 13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적으로는 더 크게 보고 있고 이 국내에서 과연 어떻게 커질지 우리가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UAM 시장이 더욱 이 한국에서 좀 더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현재 우리나라 뭐가 문제죠? 바로 고령화죠. 약간 이야기가 딴 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령화죠. 또 저출산. 인구가 고령화됐고 이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이 도심 항공은 굉장히 빡빡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차가 어마어마 막히는데 이 현재 서울에서 인프라가 딱 집중되어 있는 만큼 또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이 운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든 버거운 바가 있는 만큼 이 KUAM 시장은 이 국내에서 더 빠르게 개척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그저 이런 문제들이 좀 약간 있기 때문에 그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제 생각이니까 현재 이 차트를 봤을 때 현재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IS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천천히 모아간다 하면 왜냐면 이제 은행 적금을 넣는 거 대신에 이제 꾸준히 모아간다 하면 분기 배당을 주고 또 현재 배당금이 1,000원, 1,050원으로 오른 만큼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무작정 사면 안 되겠죠. 그쵸? 무작정 사면 우리가 고가에서 막 여러 번 샀는데 배당은 준다고 해도 주가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고생 심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이 장기적인 추세와 단기적인 추세는 아직 쭉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기적인 추세 소폭 이탈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눌림을 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형성돼 가고 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5만 5만 천 원까지의 주가가 떨어지게 될 경우 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다. 또 5만 원까지 주가가 떨어질 경우 굉장히 정말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오늘 약간 좀 소폭의 음봉이 나타났는데 이유가 이제 프로그램 매매도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현재 개인도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수급이 이탈이 없는 만큼 쭉 우상향을 할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그저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이 5만 4천 원, 약 5만 4천 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이런 이력이 있었죠.
현재 이 부분을 좀 저항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해요. 그래서 현재 물량을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수급이 아직 이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급이 이탈이 된다. 좀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질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바로 올려드리면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 현재 외국인 기관은 물론 대부분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던져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상승 추세에 제가 일부러 차트를 좀 크게 봤어요. 잘 보이시죠? 이 상승 추세에서 이 정배열 그리고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주가는 굉장히 좀 상승 추세로 쭉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소폭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ISA 그 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안에서도 주식을 우리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쵸? 사고 팔 수가 있는데 만약에 SK텔레콤 어느 정도 우리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나는 이 계좌 안에서 다른 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주식이 좋은 것 같아. 현재 이 대기업을 보니까 이런 주식도 괜찮은 것 같아. 하신다면 이렇게 사고 팔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다. 하지만 돈이 묶인다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상품을 또 소개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상 이제 SK텔레콤 영상 마쳤고요.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